네,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속기로에 놓였는데요.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어제 하루 종일 여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이 뭐 이제 새 원내대표를 뽑겠다, 뭐 TF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지만 일단은 뭐 질서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죄와 하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자신은 탄핵 표결에서 찬성을 하겠다.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도 탄핵에 동참할 것을 이제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짧게 남겼습니다. 먼저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난파선에서 이제 좀 탈출하려는 이 인물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난번에는 당론에 따라서 부결을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 탄핵소추안의 재표결 시점을 앞두고 아마 이 불붙은 민심을 더 이상 이겨낼 도리가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또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저런 기자회견은 저는 일종의 하나의 신호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크게 동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고 김상욱 의원에게 저 옆자리에 같이 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루어질 이 탄핵 소추안의 표결 때는 이탈표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어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묶어두기에는 지금 민심이 너무나 엄중하다라는 판단을 의원들이 이제 하나둘씩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뭐 어떤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뭐 지금 뭐 의원들마다 생각이 여러 가지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김상욱 의원도 지난번 탄핵 표결에 이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의원들마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도 김상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또 수십 명이 와서 탄핵 찬성에 대한 어떤 항의 시위도 많이 하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특히 좀 당이 위기에 처했을수록 사실은 뭐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일수록 어떤 당내 어떤 목소리를 좀 같이 내면서 좀 행동 좀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도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일 날 주경호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가 정해지고 예. 또 동시에 또 아마 의총을 해서 당의 어떤 그 방향을 뭐 하게 될 텐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또 어떤 당의 어떤 목소리와 좀 다른 어떤 표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좀 정치를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과연 우파 보수 정당 내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냐. 우리가 지난 그 2016년, 17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봤을 때 그때 김무성, 유승민 의원들의 어떤 배신자 어떤 프레임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파 진영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받지는 어려울 거다. 이럴수록 좀 어떤 당에서 하는 어떤 목소리 좀 같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인으로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김상욱 의원의 기자회견이 어떤 기류 변화의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보면은 뭐 TF를 구성해서 전국 안정에 힘쓰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 외에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모습이어서 지금 현재 이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뭐 마라톤 의총을 하고 몇 시간씩 의원총회를 하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답 하나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고 기껏해야 내놓는 답변이라는 것이 이제 TF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일단 국민들의 의문은 누가 여당에게 이럴 권한을 줬냐라는 거거든요. 이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직에서 하루빨리 내려오게 하는 데에 여당이 헌법기관으로서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사실상 비호했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 토요일에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시한조차 제시하지 못한 게 지금 여당의 현 주소거든요. 심지어는 친윤계, 친한계에 따라서 이 조기 퇴진에 대해 생각하는 시한도 다르다고 합니다. 뭐 친윤계 쪽에서는 최소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친한계 쪽에서는 뭐 1년 안쪽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여당 안에서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내놓으면서 질서 있게 수습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하라고 국민들이 허락하신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뜻은 지금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치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행동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대통령을 두둔하고 본인들 밥그릇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지금 여당의 모습은 사실 악수에 악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빨리 수습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심지어는 뭐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얘기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탄핵 표결에 그 투표장에 들어갈지 말지 이 부분조차도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여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언제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게 지금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제 교체 시점에 있고 해서 원내 지도부가 교체가 돼서 새로운 어떤 원내 지도부가 되면 당 대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논의를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퇴진 로드맵을 조속하게 만들자 이런 어떤 생각은 있지만 사실은 그 해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빨리 국가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너무 지금 정쟁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자꾸 내란죄를 범했고 특히 또 내란죄 수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확정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고도했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조차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법학자들이 많고 대법원 판례라든지 현재 또 결정 그런 어떤 사례도 있고 특히 또 내란죄 어떤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적용 요건이 좀 까다로운 어떤 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미 확정적으로 내란죄를 범했다, 내란죄 범죄자다, 수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사례를 비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1심 판결에서 확정을 받았음에도 징역 확정을 받았음에도 지금 억울하고 정치 검찰에 지금 현재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수사가 시작한 시점에서 마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저는 위배되는 도전하는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도 막연하게 그냥 몰아붙일 어떤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냉정하게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좀 국민의힘과 의논을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어떤 공당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박채고 위원님 발언 중에 나왔던 것 관련해서 좀 질문을 여쭤보면은 조금 전에 그 김상욱 의원도 이제 탄핵에 이제 동참할 것을 여당이 이제 요구하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표결 방식에 대해서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또다시 표결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또 퇴장을 또 다 같이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자율에 맡길 것인지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게 일단 원내 지도부가 지금 12일 날 이제 새롭고 이제 그 선임이 그것도 이제 그 합의 추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경선할 것인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 추대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지금 되느냐,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결 방식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퇴장한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양쪽에 다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함께 결정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12일 이후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럼 원내 지도부는 어느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어떤 인물,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이제 개파 혹은 뭐 개파가 아닌 아예 중도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지금 거라고 당내 보십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이 아주 그 비상시국이고 예.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현안들이 계속 있는 만큼 아무래도 조금 이 분야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였던 경험이 있는 분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도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내대표였던 경험이 있는 분이 지금 현재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새로 그 선출되는 그 신임 원내대표였던 전략으로 결국은 이제 의총에서 이제 의원들 간의 어떤 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예. 아마 이제 그 표결 방식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상황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고요. 또 경찰은 뭐 요건이 맞는다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사실상 사면 초과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뭐 지금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보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제 되게 된다면 대통령의 구속도 사실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주요 범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영장에도 보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적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우두머리를 이 내란죄의 수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이 인신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사실상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2의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이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들도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수사기관들이 지금 너무 좀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나서고 있다. 무질서한 어떤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지금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또 이번 주에 그 민주당이 지금 상설특검 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사 주체가 지금 현재 4군데가 구성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합동 수사를 통해서 좀 질서 있는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무질서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또 압수수색은 또 경찰에서 하고 있는 등 그래서 중복적인 어떤 그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기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장성들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에 대해서 현재 그 법원에서 지금 기각을 하고 있고 급기야 어제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은 직권 남용을 고려를 해서 이제 내란죄 수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도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은 공소 제기도 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 자체가 힘들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권한이 없는 검찰에서 지금 이제 내란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 경고를 지금 이제 날린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하되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중복적으로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출국 금지를 내린다는 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신인도도 그렇지만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영수 특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출국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지 좀 더 좀 수사는 정확하게 하되 이게 좀 신중한 그런 어떤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나온 속보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이제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이제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왜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법원행정처장 이야기대로 과연 이런 식으로 수사 즉 지금 현재 내란죄 관련해서 검수완박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증거 능력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될 수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아예 이제 구속영장을 빨리 진행을 좀 해서 좀 본 재판으로 가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방어권 같습니다. 차원인지 이제 포기인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취재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